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2014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36번서부터 4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번 한번 볼까요? 이게 문제가 좀 약간 괴팍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좀 천천히 그냥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저 같으면 안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근데 한번 그 해설에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나름 넣어놨으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자, 두 국가가 AB가 옷과 빵만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는데 자유무역 하기 전에 각국은 다음 표와 같이 생산과 소비를 했었대. 근데 자유무역을 한 다음에 A국은 옷만 300단위를 생산하고 B국은 빵만 300단위를 생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Q란 말이야. 자유무역 하기 전이고요. 여기다가 자유무역을 한 다음을 살짝 한번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이게 다 하게 되네요. 아무튼 여기는 점선을 합시다.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숫자를 좀 넣으면 얘는 A국, 얘는 B국, 여기 옷, 여기 빵,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자유무역을 한 후에 A국은 옷만 300단위를 생산했대. 그러니까 옷만 생산했는데 A국은 어떻게 됐냐면 옷만 300단위 생산했고 빵은 아예 생산을 안 한 거야. 그 해설에도 그렇게 넣습니다. B국은 어떻게 했다? 빵만 300단위를 생산한 거야. 그러니까 옷은 아예 생산 안 하고 빵만 300단위를 생산한 거야.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국제시장, 세계시장 전체로 따졌을 때 자, 옷은 원래는 A국이 100개, B국이 150개니까 250개를 생산하고 있었고 빵도 250개인데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특화, 전문화를 한 것이죠. 이렇게 분업을 한 거야, 특화를 한 거야. 이게 전문화, 분업 이렇게 된 거야. 비교 우위에 따라서 완전 특화를 한 것이죠. 자, 특화 이후 세계 전체 옷과 빵은 생산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빵의 생산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이 증가하게 된 다음에 얼마씩 증가했다? 50개씩 증가했습니다. 옷도 50개, 빵도 50개 이렇게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두 국가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은 이득의 합은 빵 50, 옷도 50 이렇게 얘기해야죠. 50.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2번 볼게요. 자, 교역 조건이 이렇게 됐는데 옷과 빵을 옷 하나랑 빵 1.2개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옷을 100개를 주면 빵을 120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옷을 200개를 주면 빵을 240개를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국이 교역 이전과 동일한 양의 옷을 소비한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 교역 이전과 동일한 양을 소비하게 되면 살짝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높이와 길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가 A국과 B국과 옷, 빵. 자, 이렇게 된 거야. 다시 교역 조건 1대 1.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A국이 만약에 옷을 100개를 이제 저거랑 똑같이 맞춰서 생산 소비하려고 한다 해볼게요. 100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 옷을 200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00개에서 100으로 줄었으니까 옷을 200개 주고 그럼 빵을 240개 받아오겠지. 그러면 여기가 200개를 주고 전체 생산이 300개 맞아야 되잖아. 그럼 빵을 1.2니까 240개를 받아오게 되니까 얘는 240개를 받아오는 거야. 그럼 얘가 300개에서 240개를 준 거지. 그럼 얘는 몇 개 남았습니까? 60개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 이전과 동일한 양의 옷을 소비한다면 지금 뭐냐면 뭘 맞춘 거냐면 요거를 맞춘 겁니다. A국이 교육 이전에 옷의 개수가 100개 이렇게 있잖아. 요걸 맞춘 거죠. 100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자, 그랬을 때 A국이 자유무역으로부터 얻은 이득은 빵 몇 개입니까? 하면은 이전보다 빵이 어떻게 240개가 됐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빵 색깔을 이걸로 하시죠. 원래 200개였는데 240개 해가지고 얼마나 증가했어? 40개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빵 40개가 40개로 증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200개에서 240개가 되니까 40개만큼 더 증가했잖아요. 맞네. 여기 답이네. 그래서 얻은 이득은 빵을 40개, 옷은 똑같이 100개 유지됐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보세요.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여러분, 밑에 그림을 제가 한꺼번에 그리긴 했는데 따로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따로따로 한번 그려봅시다. 따로따로 이렇게 A국가, B국가 이렇게 있어. A국가는 지금 거기 파란 색깔이 A국가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 A국가는 여기가 어떻게 있냐면 X제만 생산한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옷 300개 그리고 저기 보시면 빵 이렇게 해가지고 교환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가 있을 때는 거기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죠. 거기 A0 보이십니까? A0. B국가도 살짝 먼저 한번 놓을게요. B국가도 300개 할 때 거기 교환 비율 보면 180, 3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 300 똑같이 맞춘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아이고 좀 색깔 직선으로 안 했네요. 이렇게 모양이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 기회비용이 어떤 게 더 큽니까 하면 여기 B국가는 빵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고요. A국가는 옷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점이 어떻게 되냐면 A국가가 여기 보시면 100개, 200개잖아. 200개, 100개 이렇게 할게요. 100개, 200개 여기 점이라 합시다. 자, 그래서 점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저희가 100개, 200개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B국가는 원래 어떻게 있었어? 150개, 50개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50, 150 이렇게 있는 거야. 50. 자,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2를 8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150, 50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근데 A국가는 지금 옷에 완전 특화한 거야. 그래서 옷에 완전 특화하니까 300개 생산하고 빵은 빵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특화할 때 이 기울기 있잖아. 이게 여기가 300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이고 200 이렇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B국가는 지금 빵이고 300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빵만 300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300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B1 이렇게 제가 체크를 했죠. 여기가 A1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A0 여기는 B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1.2의 기울기 요거는 기울기 어떻게 돼? 교환 비율 제가 여기서 이걸 다 하긴 그런데 여기 보시면 MRT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회비용이 1 이렇게 되는 거야. A국가는 MRT XY가 A국가는 1 되십니까? 얘는 어떻게 돼? B국가는 MRT XY B국가는 요거요. 150 갈 때 300이니까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교환 비율이 여기까지 돼서 기울기가 서로 교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 중간에 절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핑크 색깔 해볼게요. 중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특화를 해가지고요.
기울기가 1.2가 되니까 요보다 이제 가파른 기울기로 교육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이게 2잖아. 이거보다 이쪽으로 해서 완만한 기울기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요 영역 있죠? 요 영역이 교역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이득이야. 기회집합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요거를 여기다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A 국가가 100이고 240 하니까 100이고 240이니까 여기야, 여기. 이해되세요? 여기. 그래서 A 국가 같은 경우는 거기 우리가 거긴 좀 찍어 놓진 않았네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A2를 할까? 100이고 240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소비를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 조건이 되는 거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0이고 60이니까 200이고 60 이 끝이 얼마야? 1.2가 돼서 200이고 60 하니까 여기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 어디?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 어디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교육 조건 밖으로 우리가 자기의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보다 이게 밖으로 선택점이 더 많아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물어본 거는 이전보다 YJ 이만큼 더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YJ인 여기 보시면 빵의 개수를 표현한 무역의 이익 보시면 될 것이고요. 얘는 B는 옷 50개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었고 빵 10개 더 많이 살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그림까지 여러분 잘 그리시면서 나머지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이 시험장 가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기회비용으로 바꾸거나 비교위 찾거나 그리고 폐쇄경자에서 생산소비점과 개방경자에서 생산점, 소비점 그 교육 관련된 무역 삼각형 그런 것도 찾으면서 교환 비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기에는 좀 버겁지만 여기 옷 하나랑 1.2, 1.2, 1.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좀 할만해. 그리고 앞에 이렇게 2번에서 답이 뚝 튀어나오면 뭐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만 하지. 근데 시간을 내가 이거를 막 한 3분, 4분 막 쏟아 붓는 걸로 막 간다? 그럼 그만두셔야 돼.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죠? 우리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37번 봅시다. A국의 밀시장의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이 그림과 같이 있는데 미래 국제시장의 가격이 500원, 50원입니다. 원래 이제 국내 시장의 가격이 이거지. 미래 도메스틱 가격이고 미래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A국의 국제 밀시장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이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국내 시장이 더 싸게 생산하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수출국가입니까? 수입국가입니까? 수출국가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수출국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 잉여는 얼마나 줄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주는 거지. 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나 이런 데서도 보면 요거 나타내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자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은 요만큼이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만큼이 잉여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수출로 인한 무역의 이익 나타내는 게 요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미래 수출입이 급지되면 A의 밀 생산량은 40이다. 맞아요. 1번은 뭐냐면 금지됐다는 것은 이게 폐쇄 경제 하에서는 어떻게 되니? 요거야.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40 이렇게 되겠지. 생산량은 40이다. 맞죠?
2번 밀의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밀을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수출 국가는 여기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출량이 어떻게 되냐면 생산량은 이만큼 생산해 50개 생산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을 따라 가지고 20으로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0과 50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30이잖아. 그만큼이 바로 수출량.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출의 양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밀을 10단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산은 증가해요. 10개 더 증가하는데 공급량의 증가는 10, 수요량의 감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 그 차이만큼이 수출량 이렇게 됩니다. 30이야. 자, 국내 밀 가격은 상승한다. 맞습니다. 국내 밀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는 슬퍼져. 잉여는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고 자, 근데 이게 어느 게 더 크다? 그렇지. 소비자 잉여의 감소보다 생산자 잉여 증가가 더 크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무역이 허용되면 A의 총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150만큼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크기요, 삼각형 크기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면적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다음 볼까요? 자, 38번. 자국 통화를 표시한 외국 통화 한 단위의 가치인 명목 환율이 7% 올랐고 자국과 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랑 7%이고 실질 환율을 외국 재화 서비스 한 단위와 교환 가능한 자국 재화 서비스의 교환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실질 환율의 변화 어떻게 되니? 여러분, 실질 환율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화폐 교환 비율의 그 화폐의 가치의 역수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물가 상승률 분의 요걸 P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실질 환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변화율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변화율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은요. 요게 곱하기는 더하기고 나누기는 빼기로 보시면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환율의 증가율 이거는 명목 환율의 증가율 더하기 요거요. 외국의 물가 상승률 외국 물가의 변화율 빼기 국내 물가의 변화율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실질 환율의 변화는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명목 환율이 7% 올랐고 얘가 7% 올랐습니다. 7% 올랐고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보는데 자국과 외국의 물가 우리나라 물가 2%, 외국 물가 7% 이렇게 올랐어요. 외국 물가 상승률이 7%, 자국의 물가 2%. 이게 빠지네. 2%로 빼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실질 환율의 증가율은 14에서 2를 빼니까 1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질 환율은 12% 상승해야 되고 끝이네. 실질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출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오케이. 다음 39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실질 환율 수준에서 국민저축이 50이고요. 국내 총 투자가 40이고요.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죠. 국민저축이 자금에 대한 공급이야. 자금에 대한 공급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는 총 투자는 자금에 대한 수요입니다. 순 자본 유출이 이게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외 투자 생각하시면 돼.
이 두 가지가 외국인도 우리나라 자금이 필요한가 봐. 그래서 요거는 역시 자금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금에 대한 공급하고 자금에 대한 수요를 비교해 보면 자금에 대한 공급이 50인데 수요가 40과 20이니까 수요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자금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띵띵띵.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당연히 올라가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답은 그냥 1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부자금 시장설과 연결한 거를 개방, 해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 겁니다. 자, 다음에 40번 한번 봅시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고정환율 제도에서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 IS, LM, BP에 대한 얘기입니다. 균형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고재 변금 기억나세요? 고재 변통,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금융정책이 효과가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 지금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거 얘기하는 건데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만 영향을 줘. 화폐 수요 감소, 화폐 공급 이거는 전부 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독립투자 지출 증가라든가 이거는 국민소득 증가지 감소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얘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래야죠. 조세삭감도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답은 그냥 여기 보시면 4번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닌 거를 빨리빨리 소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살짝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ISLM BP 모형에서요. BP 곡선이 이렇게 있고 IS, LM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LM, BP, IS, 국민소득,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균형민소득 하에서 나타내는 선택점이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국제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면 BP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BP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했어. 자, 그럼 균형점이 여기에서 국제 수지가 BP 밑에 있으니까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고정환율 제도잖아.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율과 관련한 게 변화가 순수출 거기 영향 미치니까 IS 곡선은 움직인다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IS 곡선이 환율이 변해야 움직이는데 환율이 고정돼 있으니까 IS 곡선은 고정돼 있다고요. 근데 LM은 조정된다니까 이해 가시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IS가 환율에 맞춰서 변화하고요. LM이 개방경제 하에서 LM과 폐쇄경제 하에서 LM이 똑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균형이 됩니까 하면 분명히 IS나 LM이 이렇게 움직여서 균형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면 LM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LM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LM이 움직이게 되고요. LM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가게 되면 A에서 B로 가게 되면 IS, LM, BP 곡선 위에 나와 있는 국제수지가 균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국제수지 균형, IS, LM 다 생산물 화폐시장 균형이 되고요. 국민소득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0번까지 풀어봤는데 뒤에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시경제 파트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좋지만 한 40문제를 40분 정도에 풀어야 되니까 쉬운 거는 빨리 풀고 시간 세이브하고 좀 어려운 거는 가끔은 이렇게 살짝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조정을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도 기출문제를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2015년도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